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이지윤입니다. 이번 발표는 수요일에 있었던 권구상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산업적 측면의 뇌파 연구가 궁금해져서 마케팅 분야의 논문을 찾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마케팅의 근본적인 목적인 판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광고 성공 여부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뇌파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을 시도해본 논문이고,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리서치 인 마케팅 임팩트 팩터는 8.047이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Q1에 위치합니다. 실험을 위한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광고 제품 종류에는 초콜릿바,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키, 캔디, 와플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제품의 가격대는 1.6달러에서 3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실제 피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TV를 통해 광고를 접하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따라하고자 먼저 3가지 상품에 대한 광고를 차례대로 보여준 후에 3개의 코미디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3개의 상품에 대한 광고를 보여준 뒤에 3개의 코미디 영상을 보여주는 이러한 과정을 3번 반복했다고 하고, 이 과정은 총 3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피험자는 6가지 상품에 대해서 각각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고, 설문조사가 끝나면 화면에 나오는 2가지 상품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초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33명이지만 논문에서 2명의 데이터가 손실돼서 분석은 총 31명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였다고 하며, 샘플링 레이트는 500Hz고 다음과 같이 8개의 채널에 대해 EEG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측정된 EEG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0.1에서 50Hz 사이의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EOG 및 다른 노이즈 제거를 위한 ICA가 차례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6가지 제품에 대한 분류는 크게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제품별로 시청한 광고에 대한 라벨링은 마지막에 진행된 피험자별 바이너리 초이스 태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하고, 예를 들어 피험자 1번의 바이너리 초이스 태스크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상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피험자 1번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를 시청한 트라이얼에 대해 랭크 1의 라벨이 주어지고, 반대로 가장 적게 선택된 상품에 대한 트라이얼에는 랭크 6의 매겨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겨진 라벨을 사용해서 랭크 1과 랭크 6에 대한 이진 분류, 그리고 랭크 3과 랭크 4에 대한 이진 분류 2가지가 수행되었습니다. 이진 분류를 할 때 사용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SBM, LOG, 디시전 트리, 그리고 KNN으로 총 4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분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라벨링은 이진 분류의 라벨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 트라이얼에 대해 6가지 선호도로 다중 분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SBC1VA, 그리고 MNR, KNN, 그리고 디시전 트리, SBOREX, 그리고 KDLOR로 총 6가지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분류를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피처는 프론털 채널에 대해 5가지 주파수 밴드를 계산한 FBP, 그리고 피험자가 상품에 대해 진행하였던 설문조사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 그리고 다중 분류 모두 데이터의 85%는 트레인, 15%는 테스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분류 이외에 F7과 F8 채널 간의 알파밴드 파워 차이를 나타내는 헤미스페릭 애시메트리 지표,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 한 명의 피험자가 나머지 피험자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유사한 PSD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는 인터서브젝트 코릴레이션 지표를 사용해서 랭크 1과 랭크 6, 그리고 랭크 3와 랭크 4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정량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랭크 3와 랭크 4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랭크 1과 랭크 6 사이에서는 주파수 파워에 대해서 델타, 세타, 알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애시메트리의 경우에는 델타, 세타, 그리고 인터서브젝트 콜리레이션의 경우에는 감마 밴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 분류를 시행하였을 때 랭크 3와 랭크 4를 분류한 경우와 비교해서 랭크 1과 랭크 6에 대해 분류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문조사 데이터만 사용하였을 경우보다는 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를 하였을 때 분류 정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보다는 이 두 피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더 높은 분류 정확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중에서는 SV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분류를 수행하였을 경우의 결과입니다. 이때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RMSE를 사용하였고, RMSE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차이에 제곱근을 씌운 것을 의미를 하고, RMSE 값이 낮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중분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데이터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이지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가 성능이 더 좋고, 두 가지 특징 모두 사용하였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6가지 모델 중에서는 특히 KDLOR 모델이 설문조사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과 크리티시즘입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광고를 보고 있는 뇌파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설문조사 데이터로 해당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68.5%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제외하고 뇌파만 특징으로 사용하였을 때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좀 더 높은 정확도가 도출되어 설문조사 데이터 없이 뇌파만으로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아쉬웠던 점은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가 이진 분류에서의 68.55%였다는 점과 측정한 8가지 채널에 대한 뇌파 데이터 중에서 전두엽 채널 3가지만 사용해서 분류한 결과만 있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